일단 지난 시간에 했던 것 중에 중요한 거 좀 복습하고 갑시다. 먼저 1대1 함수라는 게 있었고, 그리고 1대1 대응 함수라는 게 있었어요. 이 두 녀석의 포함 관계를 살짝 살펴보면 1대1 대응 함수가 1대1 함수의 이렇게 부분집합이다라고 생각을 해줄 수 있는데, 일단 정의부터 생각을 해보면 1대1 함수의 정의는 x1하고 x2하고 다르다 이면 fx1하고 fx2하고 다르다 이다. 괜찮아? 기억나니? 여기 뭔 소리야? 정의역의 원소가 달라지면 치역의 원소가 달라진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x라고 하는 이제 정의역이 이렇게, 공역이 이렇게 있을 때 1, 2, 3, a, b, c 이렇게 있을 때 a, b, c, d 뭐 이렇게 있다 했을 때, 예를 들어서 1이 a로 가고 2가 c로 가고 3이 b로 가겠다라고 한다면, 이 녀석은 정의역이 달라질 때마다마다 공역이, 치역이, 대응되는 치역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녀석은 1대1 함수라고 할 수 있는 건데, 이 1대1 함수와 1대1 대응 함수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녀석이 이 녀석. 괜찮아? 얘의 이름 뭐야? 치역이 아닌, 그렇지, 아닌 공역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런 잔존하는 녀석이 있으면 1대1 함수. 그러니까 순수하게 이 노란 글씨만 만족하면 1대1 함수. 근데 그 중에서 플러스 치역과 공역이 일치하겠다. 근데 이 녀석의 표현을 조금 바꿔서 쓸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공역의 개수, 그냥 순서대로 씁시다. 치역의 개수하고 공역의 개수가 동일하게 되면, 그랬을 때 이런 상황이면 1대1 대응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 없으면 1대1 함수, 요거까지 포함하면 1대1 대응 함수. 그럼 얘가 1대1 대응이 되기 위해서 어떤 조치가 필요해? 얘를 없애줘 버리면, 그러면 1대1 대응되는 거지. 이게 지금 정말 중요합니다. 이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있었거든. 필기도 해줬던 것 같은데. 이거 뭐였어요? 필기했던 거. 그렇지. 역함수의 전제 조건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이게 이제 지난 시간에 마지막에 이제 중요하게 다뤘던 내용이고, 그 추가적으로 오늘 여러 가지 함수들 중에서 항등함수라고 하는 녀석 볼 거예요. 우리 수원에서 이런 거 했었지. 항등식 이런 거. 항등식이 뭐야? 항상 성립하는 등식. 근데 함수라고 하는 건 지난 시간에 이제 얘기했었잖아. 이게 요술상자에 들어간다고. 요술상자에 어떤 변수가, 정역이 들어갔을 때 나오는 치역이 항상 서로 같은 거. 그래서 기본식을 따져보면 이렇게 돼요. f라고 하는 함수 속에 x가 들어갔을 때에 그때 x가 나온다. 뭐 요런 거였어요. 그래서 항등함수 생각을 해보면, 제가 이것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중요한 명제 중에 하나. 요식 생각해보면 fx는 y니까 y는 x 생각할 수 있었던 거지. y는 x는 항등함수다 라는 녀석이 있고, 항등함수는 y는 x다. 두 가지 명제가 있을 때 위의 명제, 아래 명제 참인 거 어떤 거? 아래? 위에 게 참, 아래 게 거짓. 왜 그렇게 나오느냐를 말씀드리면, y는 x라고 하는 녀석은 기본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런 거 생각하면 되잖아. 기울기가 1인 그냥 직선 요렇게, y는 x. 괜찮아? 그래, 여기에서 a가 들어가면 y 값도 a, 마이너스 b가 들어가면 마이너스 b, 뭐 이런 식으로 항상. 얘는 항등함수가 맞아. 그런데 항등함수는 y는 x다. 이거 왜 틀리냐? 반례를 들어볼게. 이 녀석의 반례. 정의역이 마이너스 0, 1 이렇게 정의되어 있어요.
그때 fx를 내가 x의 세제곱으로 정의해 볼게. 그러면 이때 f-1은 얼마? 마이너스 1. f의 0은 얼마? 0. f의 1은 얼마? 1. 그러면 들어가는 녀석이랑 나오는 녀석이 똑같지. 그래서 지금처럼 정의역이 제한되어 있으면 꼭 y는 x라고 하는 녀석이 아니라 하더라도 항등함수꼴을 가지는 녀석이 생겨. 이렇게 정의역을 0하고 1로만 제한하면 x의 n제곱을 갖게 돼 관계식으로 갖는 모든 함수는 다 항등함수가 돼요. 그래서 항등함수는 y는 x다라고 얘기하면 엄밀히 말하면 틀리다는 얘기인 거지. 그런데 이게 참이 되게 하는 명제는 있어. 참이 되게 하려면 요 앞에다가 정의역이 모든 실수일 때 그때는 참되는 거예요. 모든 실수, 정의역을 모든 실수라고 했을 때 그때 항등함수는 y는 x가 하나밖에 없더라. 뭐 그런 내용이었고, 여러 가지 함수 중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했던 게 상수함수. 상수함수는요 fx = c예요. 그러니까 얘를 그래프로 표현을 해보면 요렇게 여기 x축, y축 이렇게 있을 때 이 녀석의 그래프가 요렇게, 예를 들어 여기가 3이라고 치자. 그럼 y는 3. 이런 직선의 방정 중2 때 배웠던 거. 얘가 fx, y가 fx잖아. 얘가 3. 그러니 그 요술 상자에는 어떤 정의역이 들어가더라도 곱하기 빵 한 다음에 더하기 3 하라는 얘기야. 항상 뭐가 들어가든 3 나오지. 0,3, 1,3, 2,3, 마이너스 2,3 이런 식으로. 괜찮죠? 그게 상수함수. 얘 저기 있는 그림처럼 간단하게 좀 표현을 해보면 정의역 x, 공역 y 1, 2, 3, 4, 5, 점점점. 여기 a, b, c, d 점점점 이렇게 돼 있을 때 1이 a로, 2도 a로, 3도 a로, 4도 a로, 5도 a로 이렇게 가면 돼요. 이게 함수야 아니야? 함수 맞지? 함수는 정의역에만 전제조건 따진다 했어요. 하나가 하나에 각각 대응되고 있는 상황인 거 이해되시죠? 그럼 얘도 함수. 그 상수, 함수. 여기까지가 이제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 중에 제일 중요했던 거. 지금 요 뒤쪽 내용 설명하기 전에 유형별로 좀 하나씩 문제들 짚어보면서 가도록 합시다. 자, 페이지 넘겨서요. 문제 있는 페이지 66페이지 쪽으로 가볼게요. 462번. 요거 해결하셔야 오늘 집중학습이 수월해집니다. 그죠? 기억하고, 니은하고, 디귿하고, 리을. 이렇게 있을 때 그래프들이 얘는 이렇게 생겼고 얘는 이렇게 생겼고 얘는 이렇게 생겼고 얘는 이렇게 생겼어요. 내가 지금 여기에서 함수인 거를 볼 거거든. 함수는 함수 판별. 어떻게 하라 했니? 함수 판별. 세로선. 괜찮아? 그래. 세로선 그려. 교점 항상 몇 개? 한 개. 그럼 얘 함수 맞단 얘기잖아. 얘도 세로선 그려. 항상 한 개지. 세로선 항상 한 개지. 세로선 없어. 세로선 한 개. 세로선 두 개. 한 개 없어. 두 개인 게 문제야. 그죠? 없는 부분이야. 정의역을 제한하면 된다 치더라도 양 끝쪽에서 접하는 세로선이야 한 개이지만 그 사이에 있을 때 항상 두 개에서 만나니까 얘 함수라고 할 수 없다. 그래서 얘는 원함수가 아니라 원의 방정식 이렇게 불렀던 거잖아. 그래서 기억하고 니은하고 디귿 이렇게 세 개만 함수가 되는 거예요. 자, 오른쪽 넘어가서 465번 정리해. 그 세로선 저 잘 봐둬야 돼. 오늘 좀 이따가 가로선도 하나 할 거야. 그래서 465번 함수 f가 2분의 x-1은
3x 마이너스 2일 때 f의 마이너스 2의 값을 구하세요. 자, 이거를 이런 관점에서 보셔야 돼. 지금 함수 이름이 바뀌었냐 안 바뀌었니? 함수 이름 바뀌었어? 아, 그대로잖아. 그러면 얘는 동일한 관계식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지. 그럼 f라고 하는 함수 속에 뭐가 들어가고 싶은 거야? 마이너스 2. 그럼 이 녀석이 뭐가 되고 싶은 거야? 그렇지, 마이너스 2. 2분의 x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2가 되고 싶은 거거든. 그 양변에 뭐 곱할까? x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4 되죠. 마이너스를 넘어가면 x는 얼마야? 마이너스 4. 그러니 나는 이 함수식에다가 마이너스 2가 아니라 마이너스 3을 집어넣겠다는 얘기예요. 마이너스 3을 집어넣게 되면 f의 마이너스 2 이렇게 바뀌는 거고, 그럼 마이너스 3을 좌변에 있는 x에다 집어넣었으니 우변에 있는 x에다가도 마이너스 3 집어넣으면 얼마? 마이너스 11 이렇게 찾겠다는 얘기야. 괜찮지? 야, 집합 명제보다 훨씬 쉽지 않냐? 뭐 요 정도 문제들이에요. 유형 3번에 자 469번 정의역이 그냥 간단하게 쓸게요. 한 자리 자연수. 한 자리 자연수일 때 fx는 2분의 1 x 플러스 1 그 다음에 10 마이너스 x. 그런데 여기에는 x가 짝수일 때고 여기는 홀수일 때 들어가시겠대. fx의 치역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래. 그럼 대응되는 걸 알고 싶은 거 아니야? 그럼 f1은 홀수잖아. 그럼 여기 집어넣어야지. 9네. f의 3은 홀수잖아. 7이네. f의 5는 여기 집어넣으면 5. f의 7은 여기 집어넣으면 3. f의 9는 여기 집어넣으면 1. 이렇게 나오지. 그 다음에 f의 2는 짝수잖아. 2. 좋아요. f의 4는 3. f의 6은 4. f의 8은 5. 이렇게 나오지. 그러면 한 자리 자리에서 모든 깃이 다 따졌잖아. 1, 2, 3, 4, 5. 3하고 5는 중복. 7, 9. 따라서 치역은 1, 2, 3, 4, 5, 7, 9. 이렇게. 이게 치역. 그냥 끝. 괜찮죠? 와우, 중요한 거 나왔다. 문제 좀 적고 있을게요. 자, 잘 들어봐. 얘가 지금 무슨 함수라고? 서로 같은 함수, 그지? 함수의 정의는 항상 뭘로 해? 관계식으로 하는 거야? 함수의 관계식은 말 그대로, 야 봐봐. 1이 2로 대응되는 어떤 함수가 있다 쳐. 다른 정의역도 물론 많이 있겠지만 뭐 이렇게 생겨먹은 녀석이 있대. 그러면 이 함수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를 놓고 봤을 때 굉장히 많은 함수로 정의될 수 있지 않겠냐? 관계식 자체가 fx가 그냥 x 플러스 1일 수도 있고요. fx가 그냥 2라고 하는 상수함수일 수도 있고, fx가 x의 제곱 플러스 1일 수도 있고, x의 세제곱 플러스 1일 수도 있고, x의 몇 제곱 플러스 1일 수도 있겠지. 관계식 다 다르지. 하지만 여기 내가 적어놓은 모든 관계식은 f1은 2야. 그러니까 함수가 정의된다라고 하는 건 그 관계식 가지고 정의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물론 우리가 어떤 특정 다항 함수, 내지 또 나중에 배우게 될 지수함수, 로그함수 이런 녀석들은 그 정의역과 치역과의 관계 자체를 규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하기는 할 거거든.
그러니까 1차 함수에서는 두 개의 점 가지고 구하잖아. 근데 그건 그렇게 구할 수 있었던 건 사실 두 개의 점만 가지고서 어떤 함수든지 되게 많이 구할 수 있거든. 근데 그게 직선이다라고 하는 전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 두 점 가지고 기울기 구하고 한 점 집어넣어서 y절편 찾고 이렇게 찾았던 거야. 괜찮아? 흔히 서로 같은 함수, 모든 함수는 항상 정의역과 치역으로 정의하셔야 돼. 정의역과 치역으로 정의 내리셔야 돼. 뭔 소리냐? 관계식 간이 다르니? 달라요. 근데 얘가 서로 같은 녀석이고 싶대. 그러면 x제곱에 뭐가 들어가든지 x 플러스 2에 뭐가 들어가든지 간에 그 결과값이 서로 같아야 된다는 얘기 아니야. 그러면 x제곱에 무언가가 들어갔을 때랑 x 플러스 2에 무언가가 들어갔을 때 그때가 같아야 된다는 얘기지. 야, 그러놓고 봤더니 이거 몇 차씩 됐냐? 2차 방정식 돼버렸잖아. 그럼 넘겨 이제. x의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는 0 이렇게 될 거고, 인수분해 가능하니까 x 마이너스 2에 x 플러스 1은 0 이렇게 될 거고, x가 마이너스 1 또는 2 이렇게 나오는데 잘 들어봐. 그러니까 x 자리에 마이너스 1이 들어가면 여기서도 1 나오고 여기서도 1 나온다는 얘기지. x 자리에 2가 들어가면 여기서도 4 나오고 여기서도 4 나온다는 얘기. 그러면 내가 그 정의역 자체를 마이너스 1과 2입니다로 규정해버리게 되면 얘네들은 서로 같은 함수가 되는 거 맞지? 근데 마이너스 1과 2는 결국에 이 방정식에 해집합되시겠다는 얘기 아니야. 그러니 정역을 꼭 이렇게만 규정해야 하는 건 아니야. 예를 들어서 그냥 2 혼자만 있다고 치자. 그래도 같은 함수 되는 거 맞잖아. 마이너스 1 혼자만 있다 치자. 그래도 같은 함수 되는 거 맞잖아. 공집합은 사실 의미가 없으니까 그건 빼고, 결국에 이 녀석이 의미하는 건 두 관계식을 연립한 방정식의 해집합, 요걸 찾으라는 얘기고, 그리고 모든 정역의 집합을 구하라고 했으니 그 녀석의 부분집합을 구하라는 얘기예요. 그 중에 공집합은 제외해 주세요. 공집합이라는 건 정역이 정의되지 않는다는 얘기니까 그건 함수가 아니겠지. 괜찮아? 그 만약에 해가 나중에 배우겠지만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 3차 함수, 4차 함수 이런 게 있어요. 그럼 3차 방정식은 해가 몇 개 나와? 3개 나오겠지. 그러면 부분집합의 개수는 몇 개? 8개인데 공집합 제외하면 7개. 그렇게 7개를 모두 다 구해주란 얘기야. 이해되시겠어? 요런 거. 서로 같은 함수. 그래서 항상 정역과 치역으로 정의 내린다. 그것만 머릿속에 확실하게 집어넣어 두시면 돼요. 네? 2차니까. 이렇게 3개야. 이렇게 3개. 자, 470. (1대1) 대응인 것만 고르래. 얘네들 일단 기본적으로 세로선 한번 그려볼래? 세로선으로 뭐 판별한다고? 함수인지 아닌지. 그럼 세로선 그려보면 다 뭐야? 한 점에서 만나는 거 맞지? 그래서 얘네들 모두 다 일단 함수지. 그리고 (1대1) 대응 판별은요, 가로선으로 진행하는 거예요. 가로선, 쓱. 가로선 그렸을 때 한 점에서만 만나지. 한 점에서만 만나지. 그럼 얘 1대1 대응. 얘 한 점에서만 만나냐?
겁나 많이 만날 거 아니야. 그러니 얘 아까 어떻게 그렸어? 모식도로 그려보면 쏘고 이렇게 가잖아. 정의역 바뀌어도 치역 안 바뀌잖아. 그게 1대1 대응은 아니야. 얘 봐봐. 가로선 몇 개에서 만나? 아니지. 가로선 몇 개에서 만나? 한 개. 그래서 맞네요. 기억하고 리을 이렇게 찾으시면 돼. 1대1 대응. 별거 아니지. 이게 1대1 대응과 함수를 판별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이게 가로선 그려보고 세로선 그려보고 그 함수 그래프 그려가지고 판별하시면 되고. 자, 6번에다가 별표 많이 쳐놔요. 6번은 실제 기출문제에서도 굉장히 자주 출제되고요. 맘먹고 어렵게 내려고만 하면 얼마든지 꼴 수 있는 부분이라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문과 기준으로는 모의고사 기출문제로도 굉장히 많아요. 자, 뭘 한번 해볼까? 얘는 두 개 해볼게요. 476번. 정의역과 공역이 모두 실수 전체래. fx는, 그러니까 실수 전체란 말에 부담 가지실 필요는 없어요. 실수 전체란 얘기는 그러니까 모든 x값, 모든 y값 다 생각하자는 얘기인 거니까. 얘가 x 플러스 2, 2x 플러스 a.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x가 1보다 작을 때 얘가 1대1 대응이 되도록 하는 상수 a의 값은, 얘 문제는 쉬워요. 왜 쉽냐면 보통은 여기 앞에다가 미정계수를 갖다 놓거든. 근데 얘는 알려준 거잖아. 봐. 여기에서 두 직선이 1대1 대응이 되는 조건 뿅. 자, 1대1 대응이 되려면 가로선을 그렸을 때 한 점에서 만나야 된다며. 그게 너네들한테 1대1 대응이 되게끔 하고 싶어요 하는 함수는 항상 이렇게 경계가 갈려 있을 거야. 그럼 경계를 기준으로 서로 다른 두 개의 직선을 생각할 거란 말이야. 두 직선의 기울기, 두 직선. 왜냐면 실수 전체라서. 실수 전체. 실수 전체에서 두 직선이 1대1 대응이 되는 방법, 조건. 두 직선의 기울기를 m과 n이라고 치자. 그러면 얘가 이렇게 돼야 돼. 그럼 m과 n이 어떤 관계란 얘기야? 부호가 서로 같다. 괜찮아? 0이면 된다, 안 된다? 0이란 얘기는 둘 중 하나가 0이란 얘기지. 둘 중 하나가 상수함수란 얘기지. 1대1 대응이야? 아니잖아. 그래서 항상 그 뭔 소리냐면, 지금 얘가 그래프를 그려볼게. 경계가 지금 어디야? 1이지. 경계가 나눠지는 데가 1. 그래서 여기 1 이렇게 잡자. 위에 거는 1, 어디 지나? 1,3 지나. 그럼 1보다 큰 쪽에서는 여기를 1,3이라 잡고 기울기 1인 직선을 이렇게 그려주세요. 이 소린 거지. 그럼 얘는 1보다 작을 쪽에서는 기울기가 2지. 그럼 얘가 기울기가 1이야. 기울기가 더 가팔라져야 되잖아. 그 상태로 이렇게 내려가야 되잖아. 0,a를 지나면서 기울기가 2인 이런 직선이 될 거라고. 이래야 1대1 돼. 세로 그려서 한 점, 가로선 그렸을 때도 한 점에서 만나야만 하잖아. 그러면 조건 하나가 또 연결되네. 경계에서 이어짐. 경계가 어디라고? 1이지. 여기 1이지. 1에서 지금 얘네들은 두 직선이 기울기의 부호가 서로 같은 거 확인되지. 그래서 얘를 알려준 게 문제가 난이도를 낮추겠다는 얘기예요. 그 확인됐어? 그럼 얘의 1에서의 함수값하고 얘의 1에서의 함수값이 어떠면 된다? 같으면 된다. 이어져 있어야 되니까. 이 이어져 있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 나중에 너네 그 수2에서만 할 거야, 지금은. 수2에서 미분 직전에 함수의 연속이다라는 게 있거든요. 지금 이러한 표현을 나중에 쓰겠지만 함수의 연속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건 나중에 이런 표현이 있다는 것만 알아두시면 되고, 이렇게 갔을 때 그러면 결국에
여기에다가 1을 넣었을 때에 그때 어디면 되는 거야? 3이면 돼. 그렇지. 1 집어넣으면 얼마? 2 더하기 A가 얼마? 3. A 값은 얼마? 1 이렇게 찾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거를 토대로 야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다 이거 이거 한 번 더 뭐가 있을까? 기울기 갈라진 게 없네요. 기울기 갈라진 거는 유형 리뷰에 있을 수 있어. 유형 리뷰에서 뒤로 조금만 넘어가 봅시다. 뒤로 넘어가면 합성함수, 1대1 함수. 문제를 다 너무 쉽게 주네. 이거 해보자. 551번 해보자. 551번. 고민을 한번 해보게 시키고 싶었으나 적당한 예시 문제가 없는 관계로. 자, 실수 전체에서 그러니까 R이라고 하는 건 보통 R이라고 하는 건 리얼 넘버 실수를 얘기해요. 실존하는 수. 그러면 얘가 정의역이라는 얘기고 얘가 공역이라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정의역과 공역의 실수 전체 함수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뭐 이런 얘기니까 정의역, 공역을 그냥 실수 전체, x값 전체, y값 전체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랬을 때 fx라고 하는 함수가 a에 우리 싫어하는 거 나왔네. 절대값 x 플러스 2 마이너스 4x로 정의를 해도 이 함수가 1대1 대응이 되도록 하는 정수 a의 개수를 구하세요. 정수 a의 개수 구하래. 정수 a의 개수. 야, 내가 아까 얘 지금 직선인 건 이해되지? 1차 식들이니까. 두 직선이 1대1 대응일 때 실수 전체 맞지? 두 직선. 그 직선. 선생님 두 개가 아닌데요? 야, 절대값 나오면 어떻게 해야 돼? 절대값 등장하면은 항상 범위 나는 게 절대값. 절대값. 내가 수원할 때, 수원이란다. 수상할 때, 수상 이제 다시 하는 거에서 그 부등식 쪽 파트하고 함수 방정식 쪽에서 절대값이랑 가우스나 특히 절대값 나오는 거에서 좀 쉽게 풀 수 있는 요령을 좀 설명을 해드릴 거거든요. 그때를 제외하고는 물론 얘도 이제 쉽게 할 수 있긴 한데 절대값 등장하게 되면 일단 원칙은 그래. 원칙은 범위 나누기. 그럼 그 범위를 어느 기준으로 어디를 기준으로 범위를 나눠야 돼? 절대값 안을 0으로 만드는 x값에서 그 0으로 만드는 x가 어디야? 마이너스 2. 그 첫 번째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 두 번째 x가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렇게 범위 나누고 시작하시라고. 그러면 마이너스 2보다 작으면 얘가 양수, 음수? 음수 마이너스 달고 나오지? 그럼 마이너스 fx가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4x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얘는 그냥 마이너스 뽑지 마. 마이너스 a 마이너스 4 x 마이너스 2a 이렇게 되겠지. 되셨어? 자, 이때는요 그대로 나오지. ax 마이너스 4x지. 그럼 a 마이너스 4에 x 이렇게 되겠네. 그리고 뭐 나와? 2a 나오지. 플러스 2a 이렇게 될 거야. 그럼 지금 두 개의 직선 나온 거 이해돼? 자, 얘가 먼저 이어져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자. 그럼 뭐 집어넣을 거야? 해당되는 경계값 집어넣으셔야 돼. x에다 마이너스 2 넣어볼게. 그럼 마이너스 2a 얘랑 없어지지? 얘 집어넣으면 얼마야? 8. 자, 얘한테도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여기 2a 되지? 얘랑 없어지지? 집어넣으면 8이지. 그럼 얘도 마이너스 2,8, 얘도 마이너스 2,8을 지나간다는 얘기인데
혹시라도 선생님 여기는 등호가 없으니까 마이너스 1을 못 넣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마이너스 2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마이너스 2보다 조금이라도 작으면 다 이 그래프를 따라가기 때문에 사실상 마이너스 2에서 얘가 왼쪽에서 이렇게 쭉 올라올 거 아니야. 올라오든 내려오든 마이너스 2를 x값 마이너스 1을 향해 왼쪽에서 이렇게 쭉 올 거 아니야. 올 때의 그 목표치가 되는 그 값이 얘에서의 함수값이기 때문에 그냥 마이너스 2를 넣어도 무방해요. 경계값에서 이어지게끔만 만들면 되는 거니까 괜찮아. 그러면 얘가 지금 마이너스 2, 8에서 만난다는 얘기지. 그럼 마이너스 2를 지나갈 때랑 마이너스 2의 왼쪽일 때랑 마이너스 2의 오른쪽일 때가 이런 식이 되면 되는 거 아니냐? 아니면 이런 식이 되면 되는 거 아니야? 어떻게 되든 상관없어. 기울기가 같아도 돼. 같아도 되는데 대신에 기울기의 곱이 양수이기만 하면 되지. 그럼 기울기가 뭔데? 이거잖아. 이거잖아. 곱하면 되잖아. a-4 곱하기 마이너스 a-4가 0보다 크면 되지. a-4가 a 플러스 4 0보다 작으면 되지. a에 대한 2차 부등식 나왔지. a가 마이너스 4보다 크고 4보다 작으면 되겠네. 그 사이에서 뭐 안 되는 거 없잖아. 항상 마이너스 2,8 지나는 거고. 괜찮아? 여기 등호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그럼 이랬을 때 정수 a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4에서 마이너스 4 뺀 다음에 1 더 빼주면 되죠. 몇 개? 6개. 7개. 이렇게. 그러니까 직선일 때에는 요 두 가지 조건으로 다 해결할 수 있어요. 확인하셔야 돼. 기억하셔야 돼. 다음 시간에 이제 질문 받으면서 다시 한번 더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앞으로 넘어옵시다. 아, 네네. 왼쪽 건 했냐? 아, 그래요. 야, 요거 좀 적어놔, 이거. 꼼꼼하게 필기해놔. 두 개 유형하고 딱 상수함수, 합성함수, 역함수 하면 되겠네. 함수는 할만하지. 괜찮. 수상보다 더 쉬워. 얘가 아직까지는. 네. 이거요. 그 문제 유형에다가 저기 뭐야? 6번 유형. 네. 유형 쪽에다가. 이건 다 적은 거고. 괜찮아? 네. 자, 얘가 항등함수래. 항등함수가 뭐야? 들어가는 거 그대로 나오는 거. 그럼 얘 값은 얼마겠냐? 그렇지. 그 얘는 뭐야? 상수함수지. 얘랑 같지. 그럼 G5도 얘지. 상수함수는 들어가는 녀석 신경 쓰지 않아도 되잖아. 상수함수는 들어가는 녀석 신경 쓰지 않아도 되잖아. 항상 얼마란 얘기야? 5. F1은 그냥 들어간 녀석 그대로 나온다는 얘기 아니야. 더하기지. 얼마? 1. 더하려면 6. 끝났네. 괜찮아? 너무 쉽지. 야, 이런 건 뭐 굳이 적을 필요 있겠냐? 다시 한번 풀어보면 되지.
B 플러스가 있어요. 근데 얘가 학생들이 이제 상수함수, 항등함수 이런 거에 대한 개념이 정확하게 잡혀 있지 않나. 아, 얘도 기출문제 자주 나오긴 해요. 학교 시험에서. 근데 그 뭐랄까 좀 어렵지는 않은데 아까 이제 하던 얘기 이어서 하면 합성, 항등함수, 상수함수 뭐 1대1이니 뭐니 이런 거에 대한 개념이 명확하지가 않으면 착각할 여지가 굉장히 많아. 그래서 482번 한 번 더. 문제가 조금 어려워지면 어떤 식으로 나오나? 자, 집합 x가요. 2468 이렇게 들어가 있고 세 함수 fg, h는 각각 f가 1대1 그 다음에 g가 항등함수 h가 상수함수 이렇게 돼 있는데 F2는 G6 더하기 H6이고요. F8 더하기 F8은 F의 6 더하기 4 이렇게 되시겠다. F4 더하기 G4 더하기 H4 F4 더하기 G4 더하기 H4 이 녀석을 구하시래. 야, 봐봐라. G가 항등함수지. 그게 얼마야? 6이지. 그럼 생각해봐. X에서 X로의 함수야. X에서 X로의 함수. 그럼 얘가 정의역이면서 치역도 돼야 되는 거지. 그럼 F 입장에서 F2라고 하는 녀석은 6에다가 무언가가 더해져야 되는데 여기 0이 될 수는 없잖아. 그지? 치역이 0이 없으니까. 그 얘가 8이 될 수밖에 없겠지. 그럼 얘가 2가 될 수밖에 없겠지. 근데 h는 상수함수지. 그 hx는 얼마란 얘기야? 그 2란 얘기야. hx는. 그 f가 지금 항등함수 1대1 대응이에요. f8이 있어. f6이 있어. 지금 2는 간단하게 좀 이해되기 쉽게 하나씩 그려줄게. 일단 우리는 항등함수, 상수함수 값 찾았고 항등함수는 항상 지 자신 나오니까 신경 쓰지 말고 F만 좀 확인하면 돼. 2, 4, 6, 8 2, 4, 6, 8 이런 상황에서 지금 현재 F2가 8로 대응되는 사실을 확인한 거예요. 지금 이렇게. 그죠? 야, F8하고 F6이 있는데 F8이라는 녀석은 F6에다가 4를 더해야 된대. 아니지. 8은 F2가 지금 8 대응 돼버렸잖아. 그럼 8은 이제 생각하면 안 되지. 나머지 2, 4, 6에서 함수값의 차이가 4인 녀석을 찾는 거야. 그치. 6하고 2밖에 없지. 근데 그럼 얘가 얼마야? 2. 얘가 얼마야? 6 이렇게 될 수밖에 없잖아. F8이 6. F6이 2인데 얘가 지금 1대1 대응이라며. 그럼 4는 어디로 가야 돼? 끝났네. 그게 얼마? 4. 얘 항등함수 얼마? 항등함수 4. 얘 상수함수 2. 얼마? 10. 이렇게 찾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착각할 수 있는 요소는 얼마든지 있어. 아까도 이거 8이라고 했잖아. 4 차이가 나니까 2와 8, 4와 6, 2와 8이래. 2와 6, 4와 8 두 개가 존재해. 근데 1대1 대응이라는 것을 착각하게 되면 여기서 뭘 해야 될지 흔들리는 거지. 그 다음에 얘 항등함수, 얘 상수함수에 대한 개념이 명확하지 않으면 hx를 2라고 잡기가 좀 애매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1대1 대응 함수를 가미하게 되면 그런 문제의 난이도가 요거하고는 좀 많이 뛰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정역의 개수를 조금이라도 늘린다거나 함수의 개수를 하나 더 늘려준다거나 이렇게 되면 굉장히 헷갈리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오케이. 유형 8번 별표. 이거 정리해야 돼? 좋아요. 훌륭합니다. 자, 얘는 중요하다. 얘가 함수의 개수는 수학 하에서 등장하고요. 그리고
나중에 확률과 통계에서 중복순열, 조합 이 두 가지 단원에서 모두 다 등장하는 대표 유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지금 제대로 해놓으면 굉장히 쉬워. 내가 그냥 문제하고 상관없이 예를 한번 들어볼게. 지금 그치? 마이크 꺼진 줄 알고. 아니 이거 봤어? x에서 y로 대응되는 함수 f가 있대. 일단 정의역과 공역의 개수가 동일하지. 만약에 여기에서 하나가 더 있으면 1대1 함수의 개수를 물어볼 거고, 지금처럼 같기 때문에 1대1 대응 함수의 개수를 물어볼 거야. 첫 번째 그냥 함수의 개수. 함수의 개수는 전제가 그냥 제항이 달린 애들이 1, 2, 3, 4밖에 없지. 그럼 1이 쏠 수 있는 거 몇 개? 4개 곱하기지. 그때마다 2가 쏠 수 있는 거 몇 개? 왜 3개? 중복되면 안 돼? 1이 A로 쏘고 2가 A로 쏘고 쏴도 되잖아. 그럼 1이 그냥 함수의 개수. 그냥 함수의 개수는 1이 어디에다 화살표를 쐈든지 간에 2도 그냥 신경 쓰지 말고 아무 데나 쏘면 돼. 그래서 4 곱하기 4 곱하기 4지. 그게 뭐야? 4의 4제곱이니까 256. 잘 봐봐. 그럼 이 계산이 4의 4제곱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요 4는 있잖아, 공역의 개수. 정의역 개수 제곱이. 괜찮아? 공역의 개수 곱하기 정의역 개수 제곱. 두 번째 1대1 대응을 물어봤어. 그러면 1이 쏠 수 있는 거 몇 개? 4개. 그 다음은 3개. 그 다음은 1개. 이렇게 되겠지. 얘는 어떻게, 일단 이렇게 계산하면 24개가 나오거든요. 얘는 어떻게 계산하느냐면 여기다가 배경 지식 한 가지. 이따 여기 빈 공간에다 필기할 때 얘도 같이 필기 좀 해놔. 5 팩토리얼이라는 게 있어요. 배웠냐 혹시? 원래 중2 때 이렇게 봐봐. A, B, C, D 4명의 학생이 있어. 걔 줄 세우는 방법이 뭐야? 그치? 자연수, 어떤 특정 자연수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내려가면서 1까지 쫙 곱하는 걸 그냥 n 느낌표 찍고서 n 팩토리얼 이렇게 읽어주거든요. 그러니까 n 팩토리얼 이렇게 돼 있으면 n부터 1까지 모든 자연수를 곱하세요 이거야. 그럼 5 팩토리얼 이렇게 되면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이렇게 하라는 얘기겠지. 결과가 이제 120 이렇게 나와요. 만약에 n 그러니까 3 팩토리얼 이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돼? 그래, 3 곱하기 2 곱하기 1 이렇게 6가지 이렇게 나오겠지. 그래서 얘는 1대1 대응의 개수는 정역의 개수랑 공역의 개수가 똑같을 거니까 공역의 개수 팩토리얼. 그럼 1대1 함수 1 이게 맞아? 봐봐. 만약에 여기에 D2가 하나 생겼다 치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까지만 딱 해줘야 되거든. 근데 값은 어차피 5팩토리얼이랑 값은 똑같아. 뒤가 1이라서. 근데 얘는 뭐냐면 제일 앞에 있는 게 공역의 개수를 정의역 개수만큼 곱하는 거야. 1씩 빼가면서. 이거를 나중에 이제 퍼뮤테이션이라고 또 배울 거예요. 요 단어를. 그러니까 그런 공식들을 설명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만 있지 문제가 그냥 똑같아. 내가 보여줄 수 있어. 확률과 통계 고3 때 배우는 센 보면 그거 지금 하는 거랑 똑같은 문제 나와요. 그래서 지금 잘해 두셔야 된다고. 지금
자, 봐. 세 번째. 상수함수 몇 개 나와? 상수함수는 이거 2 없어 계속. 1, 2, 3, 4가 공역의 개수 4개 중에 하나에 싹 다 꽂혀야 되지. 그럼 1, 2, 3, 4가 모두 A에 꽂히는 경우, B에 꽂히는 경우, C에 꽂히는 경우, D에 꽂히는 경우 있겠지. 4가지. 그 상수함수의 개수는 그냥 공역의 개수와 동일해요. 네 번째. 항등함수. 항등함수는 항상 1개. 항등함수도 마찬가지 공역의 개수와 정역의 개수가 같으셔야 해. 달라지게 되면 이제 남는 녀석이 생겨버리니까 좀 애매해지는 상황이 생기거든요. 항등함수의 개수 이런 거 물어볼 때는 항상 얘랑 같이 물어볼 거야. 그러면 저기 484번 보세요. 1, 2, 3, 4, A, B, C, D 이렇게 있어. 얘 똑같아. 똑같아. X에서 Y로의 1대1 대응 중에서 1대1 대응 있어. F1이 A, F2가 C를 만족시키는 함수 F의 개수를 구해요. 봐봐. F1이 어디로? A로? A로. F2가 C로 같지. 그러면 문제에서 정해준 거지. 난 신경 쓴다 안 쓴다? 봐봐. 1대1 대응이래. 근데 1이 A로 가고 2가 C로 갔어. 문제에서 정해줬어. 짝을 지어줬어. 그럼 신경 쓸 거야 안 쓸 거야? 안 쓰면 되지. 나 뭐만 쓰면 신경 쓰면 돼? 3하고 4만 신경 쓰면 되지. 근데 1대1 대응이지. 남은 정역 2개, 남은 공역 2개지. 그러면 2팩토리얼. 그 2. 끝. 483번. 1, 2, 3에서 x에서 x로의 함수의 개수. 야, 함수의 개수. 함수의 개수. 3개, 3개였어? 그렇지. 그럼 27이지. P가 27이야. 1대1 대응은? 그렇지. 3팩토리얼. 6. 27 더하기 6은 얼마? 34. 다시 풀어보시고 요것만 적어놔. 요것만 적어놔. 요것만 적어 놓으시고 잠깐 쉬었다가 합성함수로 넘어가도록 하고요. 오늘 지금 할 2가지의 함수를 통틀어서 우리 일단은 함수의 연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항상 어느 단어 있는지 간에 새로운 한 단어를 배우게 되면 정의, 성질, 연산, 활용 이렇게 가요. 그 함수의 정의 배웠고 첫 시간에 함수의 성질들은 이제 여러 가지 함수를 통해서 배웠고 이제 그 함수들을 이제 연산해 보겠다는 얘기인데 함수 연산 간단합니다. 일단 x라고 하는 정의역이 뭐지 있었나 봐. 그리고 y라고 하는 공역이 있어. y라는 집합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z라는 집합을 하나 좀 더 만들어 놨었나 봐. 그래서 x에서 y로 대응되는 함수 우리가 f라는 함수라고 얘기를 하고요. y에서 z로 대응되는 함수를 우리가 g라고 한번 얘기해 보시겠대. 제일 먼저 저기 이제 순서대로 여기에 a가 있고 여기 b가 있고 여기 c가 있다라고 했을 때 원소가 그냥 하나씩만 있나 봐. 그 얘가 이렇게 대응된다는 얘기야, 이렇게. 그 얘가 이렇게 대응된다는 얘기지. 괜찮아. 그럼 어떠한 관계, 지금 A, B, C 어떤 숫자들일 거고 F라는 함수가 가지고 있는 관계식이 있을 거고 G라는 함수가 가지고 있는 관계식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럼 그 관계식에 대해서 얘가 이렇게 대응되니까 이 B라고 하는 녀석을 F, A라고 할 수 있겠지. F라고 하는 함수에다가 정의역 A를 집어넣으세요. 그러면 C라고 하는 녀석은 G라고 하는 함수 속에 B를 집어넣으세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냐? 근데 B가 뭐야? FA. 그럼 얘는 이렇게 쓸 수도 있겠네. G 속에 FA. 뭐냐면 잘 들어봐. A에서 B로 대응되는 함수가 있고 B에서 C로 대응되는 함수가 있어. 수학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귀차니즘이 강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A에서 C로 그냥 한 방에 대응되는 함수를 만들어 보고 싶었던 거야. 그런데 관계식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처럼 원소가 한 개씩밖에 없을 때는 뭘로 규정해도 다 되거든. 그러니까 되게 다양하게 만들 수 있단 말이야, 관계식 자체를. 그러니 그게 너무 귀찮은 거라. 그러니까 새로운 관계식을 만들지 말고 어차피 있는 2개의 함수를
그냥 합쳐버리게 되면 A에서 C로 한 방에 대응되는 그런 함수를 찾을 수 있지 않겠니? 두 개의 함수를 합쳤잖아. 그래서 지금부터 이 녀석의 이름을 합성함수라고 부르시겠대. 합성함수라고. 괜찮아? 합성함수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될 게 뭐냐면, 잘 들어. 저 A라고 하는 원소는 얘는 뭐야 지금? F라는 함수의 무슨 역? 정의역. 그럼 얘는 B라고 하는 녀석은 F라고 하는 함수의 뭐야? 화살표 맞았으니까? 화살표 맞았으니까. 치역, 그렇지. 치역이 되는데 이 치역이라고 하는 녀석이 바뀐단 말이야. 뭘로 바뀌어? G라고 하는 함수에 대해서는 B가 뭐야? 그렇지. 그리고 G라고 하는 함수의 C라는 원소가 치역. 이렇게 된다. 이게 합성함수의 가장 중요한 의의 한 가지. 자, 그 다음에 표현 볼게, 표현. 얘는 어떻게 쓸 거냐면 그냥 이렇게 쓰면 되거든. 그러니까 뭐냐? G라고 하는 함수 속에다가 이미 대응돼서 들어온 녀석을 속에 싹 집어넣어 주시겠대. 괜찮아? 얘 합성을 잘 들어봐. G 합성 F X 이렇게 쓸 거고, 읽을 때 가운데 있는 이 녀석을 G 도트 F 이렇게 읽으셔도 되는데 그냥 일반적으로는 G 합성 F 뭐 이렇게 읽겠다는 얘기예요. 주의하셔야 될 건 뭐냐면 봐. 얘는 순서가 굉장히 중요하거든. A라고 하는 함수가 C로 가기 위해 거쳐가는 과정이 F에 들어갔다 G에 들어가는 거지. 그러면 여기에서 가까운 녀석한테 먼저 들어갔다가 그 녀석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괜찮아? 이 순서를 꼭 지켜주셔야 돼. 왜냐면 우리가 연산법칙 할 때 보통 교환, 결합, 그 다음에 분배 요 세 가지를 얘기하잖아요. 사실상 교환법칙이라고 하는 건 거의 모든 식에 대해서 모든 숫자식들에 대해서 덧셈 또는 곱셈에 대한 교환은 항상 성립해. 근데 그 교환이 성립하지 않는 게 딱 두 가지가 있거든. 근데 그 하나는 교육과정에서 빠졌어. 전전과정에서. 그리고 하나가 얘야. 합성함수.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데. 봐봐. 얘랑 얘랑 바꿔버리면 F 합성 G 이래버리면 X가 G에 먼저 들어갔다는 얘기지. 그럼 B가 C로 가지. C가 A로 간다 장담할 수 없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렇게 들어갔을 때 C가 나오면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A가 나오잖아. 그럼 값이 같지도 않아. 그래서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거 잠시 후에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다는 거. 이게 합성함수의 정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봐봐. 합성함수를 좀 만들어 봐야 될 거 아니냐. fx라는 녀석이 2x-1이고 gx라는 녀석이 x의 제곱 플러스 1 뭐 이 정도 되시겠대. 그러면 얘처럼 g 합성 fx를 구하세요 라는 얘기는 g 속에 fx가 들어가고 싶어요 이 소리거든. 근데 g라고 한 녀석이 이렇게 생긴 녀석인 거잖아. 여기서 변수가 뭐야? x. 그럼 x 자리에 fx가 들어간 거지. 그럼 얘는 fx 전체의 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지. 이해되냐? 1이라도 이해 안 되면 바로 얘기해. fx가 뭐야? 그럼 2x-1의 제곱 플러스 1이니까 4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2 이렇게 찾겠다는 얘기거든. 내가 좀 전에 얘기했던 교환함수 성립 안 된다는 걸 지금 단적으로 보여드릴게. F 합성 G, X 얘가 어디에 먼저 들어가? G 먼저. 그럼 F 속에 GX 들어가는 꼴 되는 거 맞지? GX가 뭐야? X제곱 플러스 1이야. 그때 FX는 저지. 2에 GX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지. GX는 X의 제곱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지. 얘는 2X의 제곱 플러스 2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지. 같냐 다르냐?
굉장히 중요한 성질 하나. 이건 그냥 예시 든 거니까. 오늘 이거 하나만 완벽하게 이해하고 하면 난 박수를 칠 수 있어요. 합성 함수의 성질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일반적으로 함수의 합성은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이걸 이제 수식으로 좀 표현을 해보자면 F 합성 G 하고 G 합성 F 순서 바뀐 거 보이지? 이거는 같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성립하지 않다는 얘기지.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 일반적이지 않을 때에는 성립할 수도 있다는 얘기네. 그게 중요해. 중요한 건 합성함수의 교환법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게 중요해. 당연히 중요한 얘기긴 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 일반적이지 않은 케이스 F 합성 G는 G 합성 F를 만족하는 경우, 이게 시험 문제. 시험 범위에 합성함수가 들어갔을 때 이게 안 나온 학교를 본 적이 없어. 안 나온 연도를 본 적이 없어. 정말 중요합니다, 이거. 그러면 문제에서는 이렇게 얘기할 거야. 얘 가지고 얘를 한번 들어볼게. fx가 2x-1이고요. gx가 ax 플러스 3 이렇게 되시겠대. 그럼 당연히 우리 미정계수 구하려고 하지 않을 거 아니야? 할 거 아니야? 그럼 문제에서 f 합성 g는 g 합성 f를 만족하시겠대. 그걸 만족하는 a 값을 찾아주세요가 항상 문제예요. 물론 수식 자체를 조금 복잡하게 바꿀 수도 있는데 지금처럼 1차식인 케이스로 그냥 등장하게 되면 배점은 4점 초반에, 3점 후반에 4점 초반대, 문제 배치로 따지자면 한 10번 안쪽으로 쉬운 문제가 되는 거라니. 중요하긴 중요합니다. 아무리 쉽다 하더라도 봐봐. F 합성 GX 먼저 구해볼게. 그러면 요 X 자리에 G가 통째로 들어가는 거 아니야? 그럼 이 X 자리에 AX 플러스 3 들어가고 마이너스 1이지. 그러면 2AX 플러스 6 마이너스 1이니까 5 되겠네. 이 상태에서 G 합성 F도 한번 구해보려 해. 그렇다는 얘기는 A의 X 자리에 2X 마이너스 1이 통째로 들어오시겠다는 얘기지. 그럼 여기는 2AX 마이너스 A 플러스 3 되는 거 맞니? 근데 봐. 얘하고 같고 싶은 거잖아. 2AX 똑같으니까 신경 쓸 필요 없지. 지금처럼 두 1차 함수의 합성의 결과가 같아질 때에는 상수항만 신경 쓰시면 돼요. 어떻게 합성시키든지 똑같이 2AX 기울기는 두 기울기의 곱으로 표현돼. 직선일 때에는. 그러면 여기가 5고 여기가 마이너스 A 플러스 3인데 얘랑 같으면 합성이 같아지는 거 인정. 그지? 그럼 A 값은 얼마야? 그렇지. 이렇게 찾아주는 거예요. 아, 너무 중요해 진짜. 아, 대박. 너무 선생님, 그러면 교환이나 분배는 어떻게 됩니까? 교환 아니고 결합이나 분배는 어떻게 됩니까? 분배는 함수는 함부로 분배하시면 안 되고요. 이 결합 먼저 얘기해주면 F 합성, G 합성, H 이렇게 돼 있대. 그럼 결합은 이제 앞에 거 먼저 연산해도 됩니까? 이걸 물어보는 거잖아. 얘는 성립을 해요. 근데 웃긴 건 뭐냐면 함수는 함부로 교환하면 안 되는 거잖아. 이렇게 돼 있으면 G 합성 H를 먼저 찾은 다음에 그걸 F에다 집어넣겠다는 얘기야. 이렇게 돼 있으면 F 합성 G를 찾은 다음에 그걸 H에 넣는 게 아니라 H를 결국 이렇게 넣어야 되거든. 그렇지. 뒤에 걸 넣어야지. 그러니 결국 H를 거쳐 G를 거쳐 F로 이렇게 돼 있다 하더라도
G를 거쳐 F로 가 있는 함수 속에 H를 집어넣는 거니까 결국에 이렇게 가는 거예요. 순서가 똑같아요. 항상 X가 들어가는 가장 가까운 함수가 먼저 계산되시겠다. 뭐 이 소린 거라고. 그리고 합성함수의 가장 중요한 의의는 정의역의 치역이 다시 다른 함수의 정의역으로 바뀌는 거. 합성함수의 내용은 일단 이렇게 해. 합성함수의 성질들을 다 설명해드리기 위해서는 역함수도 설명을 해드려야 되거든요.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이 반은 내가 좀 욕심을 부린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조금 이제 조금 고난이도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들을 역함수 설명드리고 아마 다음 시간이 될 것 같아요. 토요일 날 마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문제도 안 풀었어 아직. 일단 여기까지 기억을 해두시고 제일 중요한 건 이거야. 제일 중요한 건 역함수 설명드린 다음에 역함수의 성질을 말씀드리면서 합성함수의 성질을 추가적으로 좀 몇 개 더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역함수. 역함수는 학력고사건 수능이건 뭐가 되든지 간에 그 대학 선발고사에서 단 한 해도 빠진 적이 없습니다. 중요도로 따지자면 둘 다 매우 중요한데 역함수에 난 한 표를 더 던진다. 자, 내가 예전에 한 번 물어봤던 것 같아. 무슨 역자? 거슬려. 확불려. 맞아. 거슬려. 역함수라고 하는 건 거꾸로 갑시다 이 소리예요. 그럼 봐봐. 보통 내가 이렇게 가는 녀석을 함수 F라고 할 거잖아. 그리고 당연히 이렇게 대응되고 있겠지. 그러면 얘는 A라고 한 녀석을 F에 집어넣은 거니까 FA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학하는 사람들은 귀차니즘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B에서 A로 대응되는 함수를 만들어 보고 싶은데 A에서 B로 대응되는 함수가 이미 있으니 야 그냥 거꾸로 보내버리면 되지 않겠니? 이렇게 생각한 거야. 그리고 그 녀석의 표현을 F를 그대로 써주시고요. 함수의 지수 자리에 마이너스 1을 써요. 나중에 지수 법칙 할 때 배우는데 2의 마이너스 1제곱은 뭐게? 그 이런 거야. 2의 제곱 나누기 2의 세제곱 하면 2에서 3 빼는 거잖아. 그럼 뭐야 이거? 2의 마이너스 1제곱이지. 근데 4 나누기 8 하면 얼마야? 2분의 1 하는 거지. 마이너스 1은 2를 역수취하는 거지. 지수 자리에 음수 들어가 있으면 역수취하는 얘기거든요. 꼭 그런 의미는 아니긴 하지만 요 마이너스 1을 쓴 다음에 얘 fx 역함수. 얘는 읽으실 때 f 인버스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저렇게 표현하는데 그럼 얘의 중요한 의미. 자, 얘가 정의역, 얘가 치역. 그런데 이 치역이 역함수에 대해서는 그렇지 정역으로 바뀌고 얘가 그렇지 치역으로 바뀌어. 그래서 역함수의 굉장히 중요한 내용 한 가지. 역함수가 만들어지려면 반드시 원함수는 여기서 얘기하는 원함수는 이제 원래 함수 얘기하는 거예요. 원래 함수가 1대1 대응이셔야 해. 왜 그런지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서 x에 1, 2, 3 y에 1, 2, 3, 4 이렇게 있다 치자. 1이 1로 가고 2가 2로 가고 3은 3으로 갔어. 1대1 함수 맞지? 역함수는 이렇게 가는 거지. 얘가 문제되지. 화살표 못 써지. 함수 아니야. 함수가 아닌 게 돼. 봐봐. 1이 1로 가고 2가 1로 가고 3이 1로 갔어. 이런 녀석 무슨 함수? 상수함수. 괜찮아. 이렇게 계속 반복하면 돼. 상수함수 거꾸로 갔어. 얘네들은 화살표 못 쏘지. 얘가 겁나 많이 쏘지. 함수야? 아니야. 그러면
역함수라는 게 성립하기 위해서는 이 바뀐 정의역에 굉장히 많은 제한이 걸리는데 얘가 화살표를 안 쏘는 놈 없이 하나씩만 써야 되기 때문에 애초에 이 모든 녀석들이 하나씩의 화살표를 서로 다른 놈들한테 받아야 되고 안 받은 놈이 있으면 안 되는 거야. 그게 뭐냐? 1대1 대응이 되셔야 된다는 얘기죠. 봐봐. 역함수 성질은 겁내 간단해. fx는 x의 제곱 마이너스 1 이런 게 있다 치자. f2가 얼마야? 3이지. 그러면 f 인버스는 정역과 치역을 바꾸겠다는 얘기잖아. 얘가 정역이고 얘가 치역이지. 바꿔. 이렇게. f의 별이 세모면 f 인버스 세모는 별. 그냥 이게 끝이야. 근데 되게 재밌는 거 이제부터 역함수의 성질. 자, 봐봐. f 인버스, f 역함수. 그 녀석의 다시 역함수. 그렇지. 원래 함수. 그러면 얘 그냥 f라고 쓰면 되지. 끝났네. f 합성, f 인버스. 이것 때문에 합성 역함수 먼저 설명하고 다시 설명해 주셔야 돼요. f 합성, f 인버스래. 뭐에 먼저 들어가? f 인버스에 먼저 가지. 이렇게 먼저 가는 거지. 갔어. 그 다음에 어디로 들어가? f로 가지. 자기 자신으로 나오지. 자기 자신으로 나오면 무슨 함수? 자기 자신. 자기가 들어갔는데 그게 그대로 나왔어. 그렇지. 항등함수 좋아요. 야, 근데 제 f 인버스 먼저 들어가잖아. f에 먼저 들어가 볼게. f, 그 다음에 f 인버스에 넣어. 그래도 자기 자신이지. 야, 얘 지금 합성함수에 대해서 무슨 법칙 쓴 거야? f와 f 인버스는 합성에서 교환 성립하는 일반적이지 않은 케이스 중에 하나예요. f와 f 인버스의 합성은. 그리고 그 결과는 항상 항등함수. 항등함수는 1과 같은 역할을 해주는 거야. 그러니 f 합성, f 인버스의 3은 그냥 3 이렇게 나온다. 항등함수 역할. 그러면 이런 거 한번 해볼까? 잘 봐봐. f 합성 g가 있어요. 그 녀석의 역함수를 때렸어. 야, 여기 옆에 g가 있었다고 치자. 그러면 f 합성 얘 순서를 g 합성 f를 바꿀게. x가 어디 먼저 들어가? f에 먼저 들어가지. 아니, 저기 이제 인버스 신경 쓰지 말고 f에 먼저 들어가서 g로 가지. 그거 전체를 역함수 때리면 이렇게 오는 거지. 그럼 이렇게 거꾸로 올 때는 뭐에 먼저 들어가야 돼? g에 먼저 들어가야 되지. 괜찮아? 그러니 얘 자주 쓰게 돼. 마치 집합에서 드모르간 했던 것처럼 인버스를 여기다도 한번 달아주고 여기다도 한번 달아주는 거거든. 근데 얘는 뒤집어봤자 동그라미니까 그냥 동그라미. 제발. 근데 함수는 함부로 교환을 인정하면 안 되거든. 그래서 역함수를 가게 되면 합성함수를 통째로 역함수를 치게 되면 순서가 바뀌어. 그래서 가까이 오른쪽에 있는 걸 왼쪽으로 갖다 써주고 그대로 합성, 왼쪽에 있는 걸 오른쪽으로 땡겨와야 돼. 괜찮아? 자, 봐. 2번하고 3번 두 개를 합쳐볼게. 뭐가 가능해지냐면, 자, 이런 녀석 있다 치자. G 합성, F 합성, G 인버스 합성 F의 3 이걸 구하래.
G 합성 얘 요걸로 풀면 되지. 그러면 그렇지. G 인버스 합성 F 인버스 합성 F의 3이지. 그런데 얘가 여기 있네. 얘도 여기 있네. 항등함수지. 3 들어가면 3 나왔다가 또 3 들어가면 3 나오겠지. 결합법칙은 성립하잖아. 그래서 그냥 3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게 합성함수와 역함수. 그러면 이게 봐봐. 우리가 요 앞 시간에 1대1 함수가 되기 위한 A값 찾는 문제 풀었잖아. 직선 두 개일 때 기울기가 똑같아야 되고. 그러면 그 문제가 앞에 있는 그 1대1 함수, 1대1 대응이 될 수 있도록 이라고 하는 표현을 역함수가 존재하도록 이로 바꿀 수 있겠지. 역함수가 존재하도록이면 1대1 대응이어야 되니까. 그럼 이제 표현상의 주의점이 하나 더 추가가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해돼? 자, 기본적으로는 합성함수와 역함수가 지금 제가 설명드린 이제 개괄적인 내용이 요게 다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파생되는 성질에 대한 거죠. 봐. 일단 그 16-3번, 64페이지에 16-3번 보시면 아까 그렸던 그림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2번에 합성함수 성질 보시면 거기 1번에다 별표. 1번에 별표. 그 오른쪽에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 되어 있는데 그 교환법칙 그 위쪽에다가 일반적으로라고 적어놔. 일반적으로 성립하지 않는 거야. 그냥 성립하지 않는 게 아니라. 그럼 문제는 어디서 나온다? 그 일반적이지 않은 상황이 문제가 나온다. 생각하시면 되고, 밑에는 결합법이 성립한다는 얘기고, 밑에는 이제 3번 내용은 항등함수와 합성시킬 때는 항상 F가 나온다는 얘기인데, 뭐 요 내용이니까 65페이지로 잠깐 넘어와서 65페이지 위쪽에 있는 그림은 제가 저기다 그려놨던 거 정의역이 측으로 바뀐다는 게 좀 중요하고요. 거기 4번, 2번에 동그라미 4번 거기 별표. 순서 바뀌는 거. 순서주의 적어놔. 순서주의. 자, 그 다음에 다시 칠판. 합성함수를 구하는 거. 관계식이 주어졌을 때 합성함수 구하는 건 하실 수 있겠죠. 역함수 구하는 거 한번 해봅시다. 역함수 구하는 거. fx가 2x-1이야. 이 녀석의 역함수 f 인버스를 구해보래. 그 녀석도 어차피 직선으로 나타나긴 하겠지. 근데 봐. 역함수는 어떻게 구하냐면 x하고 y하고 뒤집으면 돼요. 지금부터 설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 잘 들어야 돼. 그럼 y는 fx잖아, 함수는. 그럼 잠깐 y는 2x-1이라고 놓자. 그럼 x하고 y하고 뒤집을 거지. 그럼 여기 x, 여기는 2y 마이너스 이렇게 되지. 그럼 2y에 대해 정리하면 x 플러스 1 되고요. y는 2분의 1 x 플러스 2분의 1. 얘가 얘의 역함수 되시겠다. 근데 xy를 바꾸려면 봐봐. f2가 예를 들어 3이라고 치자. 그러면 y는 fx라고 하는 녀석은 2,3을 지난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 그러면 f 인버스 3은 2잖아. 그러면 fx의 역함수는 얘를 가지고서 fx의 역함수는 3,2를 지난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2,3과 3,2는 어떤 관계에 있어요? 그냥 순수하게 좌표만 가지고 따져보자. 수상에 나왔던 좌표 평면 좌표 있었잖아. 너가 좌표를 평행이동도 시키고 축에 대해서 대칭이동도 시켰잖아. x좌표, y좌표가 뒤바뀌는 건 뭐야? 뭐에 대해 대칭시킨 거야? 아, 야, 얘네 둘이 바뀌면 그냥 y는 x 대칭이지. y는 x 대칭이잖아. 그래서
마이너스 대칭. 그럼 봐. 지금부터는 이제 기하적으로만 해석하시면 돼요. 내가 y는 x라고 하는 그래프를 하나 그려놓을게. y는 x. 그리고 뭐 나중에 배우긴 하겠지만 아이고 얘가 y는 fx다. 그럼 내가 여기다가 y는 f 인버스 x를 그려보려 해. 그럼 얘는 요 파란색 직선에 대해 대칭이지. 이런 식으로 나오겠지. 얘가 y는 f 인버스 x. 뭐가 생겼어? 뭐가 생겼어? 교점이 생겼지. 교점이 생겼지. 자, 여기서 문제 유형 한 가지. 여기도 마찬가지 굉장히 중요한 내용. fx와 f 인버스 x의 교점. 야, 교점 구하라고 하면 뭐 해야 되냐? 우리가 아직 2차 함수를 같이 설명을 안 했구나, 내가. 그지? 2차 방정식 숙제 내줬나? 복소수까지 숙제 내줬었나, 내가? 항상 그게 방정식이던 함수던 뭐든 간에 근을 구하세요. 교점을 구하세요는 연립하는 거예요. 연립. y는 fx가 있고 y는 f 인버스 x가 있지. 동일한 y지. 그럼 얘랑 연립하려면 fx는 f 인버스 x 이렇게 가면 돼. 연립한 거잖아. 그럼 얘가 만약에 1차식이었으면 얘도 1차식인 거지. 그러면 넘겨봤자 1차 함수지. 그럼 구할 수 있겠지. 그렇다는 얘기는 이렇게 교점을 찾을 때마다 얘를 구해야 된다는 얘기야? 얘가 만약에 2차식이 되면 어떻게 해? 얘가 2차식이 되면 얘는 이 뒤쪽 뒤 단원이 무리함수가 돼요. 식 자체가 루트를 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계산하기가 뭐야? 귀찮아. 얘하고의 교점은 이렇게 찾는 게 아니라 지금 보는 것처럼 항상이야. 내가 좀 전에 합성함수의 교환법을 설명할 때는 일반적으로를 붙였지. 그럼 예외를 인정해야 돼. 그 예외가 중요한 거야. 근데 얘는 항상이야. 항상 y는 x 위에 존재하거든요. 그러니 이렇게 구하는 게 아니라 fx의 관계식이 있겠지. 는 x 이렇게 찾으시면 돼요. y는 fx와 y는 x를 연립한 거예요. 한번 해보자. 내가 얘 역함수가 이거라며. 그러면 2x-1은 2분의 1 x 플러스 2분의 1을 내가 지금 연립할 거야. 야, 얘 1로 넘긴다. 2분의 3x는 넘기면 x는 얼마? 넘기면 x, 넘기면 1이지. 훨씬 쉽지. 항상 이렇게. y는 x 대칭이기 때문에 f와 f 인버스의 교점은 항상 이 위에서 나타나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65페이지 아래쪽에 있어요. 4번 역함수의 그래프. y는 fx의 그래프와 그 역함수 y는 f 인버스 x의 그래프는 거기 별표 표시해놓고 y는 x에 대하여 대칭이다. 그 밑에다가 이거 적어놓자. fx와 f 인버스 x의 교점은 항상 y는 x 위에 존재한다. 이 식은 쓰지 마시고요. 요거 코멘트만 달아놓으세요. 그 다음에 필기하시면 팁 하나 드릴게. 경우에 따라서는 역함수를 구해서 풀어야 되는 경우가 생기기는 해요. 내가 뭘 구할 거냐면 직선의 역함수를 빨리 구하는 방법을 설명드릴게요. y는 4x 플러스
2 뭐 이런 거 있다 치자. 역함수 구할 거야. y 인버스는 y는 x 대칭이지. 그러면 그 비교해서 설명해 줄게. 두 개의 직선이 수직으로 만난다? 그럼 기울기의 곱이 얼마야? 얘네들이 역함수 관계에 있으면 두 기울기의 곱이 1이야. 그러면 그러니까 직선일 때 그럼 얘의 기울기는 얘의 뭐야? 그냥 역수지 그냥. 그렇지. 4분의 1 x. 그러면 얘 y절편만 찾으면 될 거 아니야. y절편 역함수는 y는 x 대칭이라며. 그럼 이 녀석의 x절편이 얘의 y절편이 될 거 아니야. 얘 x절편 찾아. 얼마야? 그거 마이너스 2분의 갖다 쓰면 돼. 괜찮아? y는 3x 마이너스 9 이런 게 있어요. 그럼 y 인버스는 3분의 1 x. y절편 얼마? 플러스 3 갖다 써. 끝. 역수 관계에 있으니까. 괜찮아? 그리고 2차 함수의 역함수를 구하면 그게 무리함수. 3차 함수의 역함수를 구하는 건 안 나와요. 근데 문제에서는 3차식 주고 역함수 구하라고 해. 역함수의 교점 찾으라고 해. 항상. 그럼 교점은 항상 뭘로? y는 x하고를 연립하시면 돼. 그럼 x만 탁 넘어가면 1차 계수가 하나 딱 바뀌겠지. 하나 떨어지겠지. 그 상태로 3차 방정식은 어떻게 풀어? 조립제법. 그럼 근이 나올 거 아니야. 그 근이 y는 x 위에 있다. 근데 그 근이 1 또는 3 또는 5 이렇게 나왔어. 그 y는 x에 있다 했잖아. 1,1, 3,3, 5,5 이렇게 되겠죠. 괜찮아? 두 점 사이 거리 구하라고 하면 2루트 2. y는 x 45도 직각 이등변 삼각형 나오니까 2루트 2. 가장 작은 점과 가장 큰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세요. 4루트 2. 이렇게 찾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되게 개념 자체는 합성함수 연달아 2번, 역함수 거꾸로 이게 그냥 정의고 개념이고 다거든. 근데 거기에서 파생되는 유형들이 진짜 어마무지하지. 지난 시간에 1시간 동안 함수의 정의, 함수의 성질, 1대1 함수, 1대1 대응, 항등함수, 상수함수 6개 설명드렸어요. 지금 역함수, 합성함수 문제도 못 풀고 설명만 좀 주장창한 거야. 그러니까 파생돼. 교재에는 꼴랑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반 페이지씩 반 페이지씩. 여기에 담고 있는 내용 너무 적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 아까 문제 풀면서 필기해드린 것처럼 문제를 좀 풀면서 디테일한 내용들을 이제 필기 좀 많이 시켜 드릴 테니까 다음 시간에 좀 꼼꼼하게 적어 놓으시고 그 합성함수랑 역함수에 대한 문제풀이는 지금 요 내용들 다음 시간에 토요일 날 다시 한번 딱 복습하고 문제풀이 한번 딱 하면 깔끔하게 유리함수 딱 전까지 시험 보기 전에 딱 끝날 것 같아. 역함수 교점 구하는 문제 하나만 딱 하자. 좀 어려운 쪽에서 한번 해볼까? 아이씨 없네. 역함수 교점 구하는 거 되게 중요한데. 야 513번 같은 거 봐봐. 이제 이런 건 이제 암산으로 풀어야 되는 거야. 봐봐. B 얼마야? 어? 에? 3분의 1. 그래 임마 3분의 1. B는 3분의 1. 자 지금 F 인버스의 Y절편 얼마야? 2요. 2지. 그게 fx의 x절편이겠지. 그럼 2 집어넣으면 y값 0 나오겠지. 그래 마이너스 6. 마이너스 6 그냥 3분의 1을 곱하면 마이너스 2. 정답 1번 끝. 이렇게 되는 거야. 요 팁. 요거. 역함수 교점 구하는 거 없냐? 역함수 교점 구하는 거? 역함수 교점, 역함수와의 교점, 역함수와의 교점. 지금 토요일까지 어디까지 들어와야 돼? 아, 토요일까지 과제는요. 합성함수 앞에까지 485번까지만 해오시면 될 것 같아요. 485번까지만 역함수의 함수값 지나고 역함수를 부호했을 거죠.
나왔다. 534번. 534번 요거 하나만 하고 오늘 일단 마무리 합시다. 그 필기하지 마 이거. 필기하지 말고 설명만 듣고 이거 다시 풀어. 다음 시간에 숙제 내줄 테니까. fx가 3x 플러스 8이야. 역함수를 f 인버스 x라고 할 때 fx의 그래프하고 f 인버스하고 f와 f 인버스의 교점을 p라고 할 때 OP의 길이를 구하래. 자, 잘 모르는 아이들. 하지만 우리는 f 인버스 x를 쉽게 구하는 거 알고 있죠. 근데 얘가 좀 지랄 맞아진다. 3분의 1x 얘 y절편 얼마? x절편 얼마? 마이너스 3분의 8 마이너스 3분의 8 이거 연립해서 p의 좌표를 찾으려 한다고. 우린 그렇게 하지 말자 했잖아. 너무 지저분하잖아. 3x 플러스 8은 뭐랑 연립해? 역함수와의 교점은 항상 어디 위에 있다고? 그럼 뭐랑 연립? 우면 뭐야? 그냥 x지 x. 얘가 fx고 얘가 y는 x라며. 야, 너네 2차 방정식도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3x 플러스 2는 0. 이게 뭐냐? 무슨 뜻이냐? 이게 무슨 뜻이야 이게? 2차원 해가지고 이거랑 연립한 거야. y는 0은 뭐야? x축. 그러니 이 함수에서의 x축과의 교점 뭐야? x절편. x절편 찾는 게 2차 방정식이라고. 2차 함수의 x절편 찾는 게 2차 방정식. 그럼 얘는 뭐야? 이거 어떻게 읽어야 돼? y는 3x 플러스 8이라는 직선과 y는 x라고 하는 직선의 교점 좌표를 찾으세요. 인 건데 넘어가고 넘어오면 x는 얼마? 마이너스 2겠지. 마이너스 4겠지. 마이너스 4. 미안. 마이너스 4. 괜찮아? 얘가 마이너스 4, 대입할 필요도 없지. y는 x 위에 있으니까. 그러면 좌표 평면 그려보면 이쯤 있는 거 아니야? 여기는 얼마야? 4루트 2. 이렇게. 이런 문제는 절대 역함수를 구하는 게 아니에요. 자, 다시 485번까지 과제로 해오시고 485번까지 과제로 해오시고 이 뒤쪽은 제가 좀 천천히 설명드려야 될 부분이 많거든요. 그거 포함해서 다음 시간 토요일날 마저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면 과제 확인을 아마 다음 주부터 당장 시험 대비 들어가니까 과제 확인은 시험 대비가 끝난 이후가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때 되면 안 돼 있겠지? 그럼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 진행할게요. 그만큼 이게 중요해서 그래. 얘가. 오케이, 여기까지 합시다.